지난 주말에 주식시장 이렇게 확 오르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하나 이제 참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거였죠. 물론 지금 구속돼 있는데 우리가 1월 16일까지 갈 것 없이 이제 구속기간 6개월은 확실히 연장이 됐으니까 이제 결국은 윤석열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직위원이가 탈옥시켜줘 가지고 짧게 누린 그 마지막 햇빛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인생의 마지막 햇볕인 것 같은데, 김규현 변호사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나올 걱정은? 예, 물론 뭐 까보기 전까지는 100%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윤석열은 거의 끝났다, 다른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히려 저는 지금 윤석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한덕수나 뭐 이런 사람들도, 김용현도 다 끝났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밑에서 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해 왔거나 부하 수행했거나 거기에 동조했으면서도 그걸 숨기고 지금까지도 현직에서 암약하고 있는 수많은 실무자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헌법존중 TF에서 걸러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다라는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 웬만한 사람들 다 배제를 시켜놨고 나머지 인원들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해야 될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역부족이고, 특히나 그 사람들은 또 조사하는 사람 공무원을 앉혀놔서 조사를 하게 하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같이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이고, 게다가 또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5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 여기에 지금 민간 조사단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주요 재판들이 쭉 이어지죠. 우리 재판 그 일정을 좀 정리해 놓은 표 있죠. 우리 정어리 PD가 여러분들 그 이해하기 쉽게 1월 중에 재판 주요 일정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있고, 16일 날은 이제 첫 번째 선고가 내려집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요. 징역 10년 지금 구형된 상태죠. 그러면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 1월 9일 날 있다면 양재열 변호사님 저때 구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뭐 두 개밖에 없어요.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게 지금 구형을 하고 나서면 한 달 반 정도, 지금 직연재판부에서는 2월 초 내지 중순을 얘기하고 있어서 한 달 정도면 나올 것 같거든요.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 뭐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지고 구형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것들, 이제 증거를 판결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나왔던 많은 증언들을 또 종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이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에 관한 판단은 이미 명백히 내려졌다고 보고 양형만 남아 있습니다. 양형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뭐 범죄 전후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건데, 아시다시피 범죄 전후에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국회에서 해제 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 내란을 계속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고요. 범죄 이후에. 두 번째로는 별도의 범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내란이라는 범죄 이후의 정황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체포를 방해하려 했던 부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체포를 방해하려 했던 부분도 있었고, 죄질이라는 걸 따질 때 뭘 가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사건 사고 같은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끝까지 자기는 부인하면서 오히려 부하들, 특히 군이라든가 이 경찰의 책임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형 어떻게 예상하세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요. 지금 내란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형을 아직 안 정했대요. 아이고요. 구형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구형을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 역사성이나 뭐 이런 사명감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일부 검사들이 야 수천 명을 학살한 전두환이도 무기징역 나왔다. 근데 죽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거 사형 구형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지금. 이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내란 외환죄에 대한 어떤 역사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공화국으로서 이런 걸 완전히 몰각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를 내부에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내란죄고 외부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외환의 죄인데 이 내란죄랑 외환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게 바로 윤석열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사에도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전두환 같은 걸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야 사형이 되겠나라고 지금 걱정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과연 구형이 이제 사형 구형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제가 걱정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두환이 무기징역 나온 게 그러면 그 타당했습니까? 수천 명을 학살했는데 무기징역 시키는 게 그게 타당한가요? 전두환은 거기에 사형 대한 선고 내리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사형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사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골프도 치고 다녀. 이게 지금 타당한 겁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검찰이나 사법부 차원에서의 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윤석열이 네. 더 나쁜 거죠. 이미 그런 역사적 그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역사적인 기록이었던 걸 뻔히 알고 그 짓거리를 또 하려고 했다는 게 더 못된 거 아니에요? 알고도 한 거잖아요. 알고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일부 뭐 검찰도 그렇지만 법조계의 어떤 그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내란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 형사 사건 다루는 그런 것들을 원칙인 것처럼 그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간히 나오기도 해요. 지금 김규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법이 되어 있는 것만은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야 내란이 되지만 대통령의 권한법이 내에 계엄선포권이 있다라는 것들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의 어떤 한가한 인식 더하기 여전히 지금 지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언론도 약간의 입장이 있는 그런 언론도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한 번에 이런 거 다 통과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헌법존중 TF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내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줘야 진정한 청산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포기하면 오히려 또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직위원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사형 선고하는 거죠. 지금 직위원 우리가 끝나면 반드시 삶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죠. 안중차님, 곽수산이 선고 다 했어요. 겁나게 웃겨요. 한번 틀어주세요. 저도 이거 쇼츠 봤는데 곽수산 씨 알아요? 예. 그 진짜 직위원 판사 유명하죠. 흉내 잘 내대. 아, 판결했습니까? 그분이? 성대모사로 사형 성대모사로? 선고를 했죠. 성대모사로? 네, 그랬고요. 뭐 하면서. 아이고, 피고인 사형 왜 이렇게 했나 보죠? 네. 누가 직위원 판사 영상에다가 합성해가지고 해가지고. 재미있게 아주 정말 보고 야 곽수산 씨 언제 한번 모시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너무 재밌게 아유 그러니까 왜 막았어요? 아이고 참 뭐 그러면서 그분이 김건희 어떻게 선고할 때 제가 이제 가서 피고인으로 앉아서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딱이네. 언제 한번 모의법정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자 끝으로 참 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혜훈 후보자. 지금 벌어진 거 보면서 참 그렇다 하는데 국힘당은요 그렇게 막 하면은 이 정부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자기들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문제들이 다 자기들 당에서 있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쪽에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 우스운데 오늘 아침에 그 손주하 여기는 국민의힘 그 성동구 구의원인가 되던데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 쭉 나온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함과 동시에 지역구 시구 의원들에게는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이는 등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사유하에 조직을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이해운 전 당협위원장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솜방망이 징계를 당한 의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구의회 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중구 여자와 술을 마시면 술맛이 떨어진다라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지역구 의원을 자신에게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는커녕 의회 의장에게 징계에 대한 사안을 봐달라는 취지로 감사하며 자신의 정치적 채찍꾼으로 두었습니다. 성희롱, 여성 비하를 옹호하는 이러한 행태는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스스로 내세워온 한국여성의정의 가치와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손주화 네. 구의원이 이해운 의원 보좌진 출신인가요? 거기 밑에 있는 구의원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구 성동에 보좌진 출신은 네, 아니고. 그 얘기는 지금 저기서는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근데 그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때 부당했고 그때 가스라이팅 당했고 그때 본인이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부당했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그때 기자회견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이해운 의원이 언제 민주당인 적 있었나요? 마치 무슨 다른 당 얘기하듯 하시는데 본인이 그 밑에서 공천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의원으로서 그러면은 본인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체화됐든 아니면 본인이 납작 엎드렸든 뭔가 받을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게 부당한데 참았든 어쨌든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저게 뭐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됩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됐다는 이유로 그게 하나둘씩 튀어나오면 그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됩니까? 물론 이해운 의원이 한 행위나 말들이 제가 동의한 바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씩 마치 우리가 이제 불 꺼진 방에서 딱 불 켜면은 바퀴벌레 확 나가듯이 그리고 다시 불 꺼지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혜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의원이면은 공천 그 밑에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런다고요? 지금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해운 안 되겠네 그랬다가도 국힘당이 저러니까 난 저거 도와주려고 그러나 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반감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해운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 분명히 잘못된 문제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문제도 있고 사실상 투기로 보이는 투기였고 투자였었고 뭐 아들 명의로 해서 대부업체 같은 데 투자를 한다거나 돈 버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부분이고 아까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이 진부는 돈 버는 일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돈 버는 일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저희 머릿속에서 뭐 민주당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김우겸 당시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자했다고 쫓아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뭐 투기니 어쩌니 난리쳤던 의원들 저 사람들 한번 뒤져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해운 후보자한테 국민의힘 의원 누군가 나서가지고 당신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또 이해운 후보자가 거꾸로 같이 사셨잖아요, 땅. 이렇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될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길래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한마디도 안 나왔을까? 다 비슷한 사람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보수 발탁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나올지 모르겠네요. 기대를 저는 해보고 있어요. 저희 아까 그 구의원님 뭐 말하시는 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뭐 실드 치거나 뭐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까지 뭐 수십 년간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이런 높은 고관 대작들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평당원이나 구의원이나 보좌진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해훈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용기도 한번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걸 또 잘 증빙해라라고 얘기했고, 그 내란 옹호에 대해서도 본인이 바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본인이 뭐 그때는 뭐 잘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문회 때 나와야 될 것들이 많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좌진들의 뭐 갑질 의혹 이런 것도 자업자득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적인 이해와 어긋난다면 아마 그런 선택은 또 뭐 인명권자의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안팎으로 참 거센 도전이 몰아치는 2026년입니다. 참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내란 청산해야지. 아휴, 국힘당 저거 정리해야지. 증시 부양해야지. 민생 챙기고 국민들 잘 살게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서 아휴.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해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휴. 좀 어떻게 안 돼요? 아니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저희도 참 민주당의 입장으로는 부끄럽고 죄송할 일이죠. 어떻게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운 지금 뭐 지명자라고 하죠. 그분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를 보면 전 명확하게 이 당의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봅니다. 이해운 의원 뭐 3선인가 4선 계속 하신 분 아니에요.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럼 한 번씩 지명해봤으면 좋겠어. 그래 너 장관 한번 해봐. 툭툭 나오고. 장관 해봐. 툭툭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은 또.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이 고름이 좀 빨리 터진 거다라고 생각이 만약에 된다면 상처를 빨리 아우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치료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같고요. 저쪽 당은. 네. 최소한 김병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감찰 지시를 이미 진작에 했지 않습니까? 예, 25일 날 감찰이 진행 했다고. 중인 네. 것이고요. 강선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제명을 한 상황이고, 최소한 민주당은 뭐 어떤 드러난 의혹이나 뭐 비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제때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지금 실제로 통일교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구속 기소까지 돼갖고 선고 앞두고 있는 권성동 의원, 몇 달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 감찰이라도 했나요, 국민의힘? 아직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고 제명 탈당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초당적인 어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나 뭐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민사회나 일반 국민이나 거기에 수사기관 인원들까지 다 파견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할 것 없이 전면적인 감찰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걸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